이 퇴행성 관절염은 이것도 사실 이유를 잘 모르는데 특별히 잘 오는 관절들이 있습니다. 잘 오는 관절들인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손에 올 때는 손의 중간 마디, 손가락의 중간 마디하고 마지막 마디에 잘 옵니다. 그 외에 다른 관절은 잘 오질 않아요. 그리고 무릎이 굉장히 흔히 잘 오는 그런 관절이 되겠고, 우리나라에는 좀 드뭅니다만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도 잘 오는 관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징적으로 이것도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흔한 반면에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 시간에 들었던 그런 그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는 그 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생긴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척추가 더 복잡한 이유는 그 척추는 신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눌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서 하나가 더해진 거지만 결국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 다음에 어깨도 굉장히 흔한 자리가 되겠고 발목이나 발등, 발가락 등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오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뭐 제일 큰 거는 결국 문제는 통증입니다. 관절이 아프신 증상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려고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관절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통증이 더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걷거나 뛰거나 그러면 아프게 되고 손은 많이 쓰면 아프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쉬면 좀 좋아지고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그 병에서는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것이 특징인데 오히려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초기에는 관절이 붓고 약간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주먹을 쥐기 힘들고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조조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조강직이 나타나는 거는 관절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대개는 30분 이내로 짧게 나타나고요.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좀 더 심각한 병에서는 굉장히 길게 1시간, 2시간 이상 길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디가 굉장히 굵어질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더 보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비교적 전형적인 그 좀 많이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관절이 그 손가락이 시작되는 마디는 정상입니다. 그죠? 여기 마디는 이상이 없고요. 중간 마디하고 마지막 마디에 변형이 있습니다. 중간 마디에 그 뼈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마디가 굵어졌고 마지막 마디도 많이 튀어나오고 뼈가 굵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진행된 그런 손의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가락이 시작되는 관절,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중수지절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중수지 관절은 정상이 되면서 소위 근위지 관절하고 원위지 관절이라고 손가락의 중간 마디하고 마지막 마디에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손가락이 저한테 오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손이 아픈데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의심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개인 병원이나 정형외과 이런 데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니까 가보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특히 많고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그런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그걸 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마지막 마디가 아프냐 안 아프냐 하는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마지막 마디가 아프고 붓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만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중간 마디는 아플 수 있지만 마지막 마디가 아플 수는 없고 관절이 시작되는 요 관절 부위는 아프고 붓고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이게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손입니다. 보시면은 마지막 마디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마지막 마디는 정상이시고요. 중간 마디하고 이 시작되는 관절이 부어 있고 통통하게 부어 있으면서 뻘겋게 열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많이 진행되면 굉장히 심한 변형이 오고 특히 이 환자는 지금 손목에도 굉장히 부어 있고 염증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릎에도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릎에 오면 이렇게 무릎에도 물이 차고 붓고 할 수도 있고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변형을 보입니다.
아주 심하면 소위 그 O자형 다리라고 이제 보셨을 수 있을 텐데 관절의 변형이 심하게 오면은 무릎이 이렇게 O자형 다리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변형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소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절의 엄지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다른 발가락들을 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튀어나온 발가락이 자꾸 신발에 눌려가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통풍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통풍이 아니고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이런 그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그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뭐 사실은 우리가 요란한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피 검사도 필요 없고 사실 대부분은 엑스레이를 찍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의사가 이렇게 환자분이 알았던 증상을 들어보고 진찰을 해보면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관절이 얼마나 상했는가라는 손상 정도를 보기 위해서 찍지 우리가 병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의사가 진찰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피검사는 사실은 우리가 피검사를 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관절이 아플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냐 그러고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할 때 보통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피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좀 높아서 그리고 내가 손이 좀 아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냐 그래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류마티스 인자는 사실은 건강한 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 분은 나오시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고 다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피검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인데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진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건강검진을 하실 일이 있을 때 류마티스 또는 이제 병원에서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항상 류마티스 인자라는 거를 피검사를 하시거든요. 그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는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하고 만약에 어떤 약을 쓰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피검사를 좀 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혹시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 이런 게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상이어야지 우리가 약 쓰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 엑스레이 보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병태 생리가 결국 엑스레이에 나타납니다. 물렁뼈가 닳아 없어지면 관절의 간격이 좁아져가지고 관절격이 좁아진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뼈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이고 튀어나온 뼈돌기, 뼈 튀어나온 게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더더구나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구나라는 걸 더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